백종두는 굳으시는 두 다리를 책상 위에 내뻗은 채 지주대표 후보자 명단을 뒤척이고 있었다. 아직 반의 반도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건세와 돈 앞에서는 믿을 놈 아무도 없다는 생각으로 후보자들의 속마음을 더듬다 보니 일이 더디었다. 사무실 문이 쿵쿵쿵 울렸다. 그건 하시모토의 소리였다. 그러나 백종두는 두 다리를 내리지 않았다. 문이 열리고 하시모토가 들어섰다. 이거 원 없는 줄 알았소. 하시모토의 고가운 눈길이 백종두의 두 다리에 꽂히고 있었다. 어서 오시오. 이걸 검토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 이거 참 골치 아파서. 백종두는 서류를 흔들어 보이며 느리게 다리를 걷어들였다. 그는 일부러 다리 내뻗은 자신의 모습을 하시모토에게 보이고 있었다. 그건 하시모토의 일을 전적으로 보아주고 있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인 동시에 스지무라 같은 고급 관리들이 하는 것을 본떠 권위를 세우는 것이었다. 아, 그거 얼마나 더 정해졌소? 하시모토는 금방 웃음을 지었다. 어저께 2명을 결정하긴 했는데 이러다간 이거 몇 달이 더 걸릴지 원. 백종두는 상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다. 그거 좀 늦어지는 거야 신경 쓸 것 없잖소? 신고서는 늦게 배부할수록 유리하게 돼 있으니까. 백종두는 그만 비위가 상했다. 토지 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땅은 무조건 국유지로 편입하게 되어 있는 토지조사 사업의 기본 방침에 맞추어 국유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편법까지 빤히 들여다보면서 아는 체 하는 하시모토의 꼴이 더없이 시건방져 보이고 안이 꾸었던 것이다. 꼭 그렇지도 않소. 전국에서 농토가 제일 많은 이 전라도는 이번 사업의 시행에서 총독부가 가장 중요시하고 주목하는 것이요. 그래서 사업 시행도 빨리 하라고 독촉하고 있고 또 여기 사람들은 산골 사람들하고는 달라 눈치가 빠르고 똑똑하단 말이요. 건연에 실시한 국유지 조사로 전답을 뺏긴 옆 사람들을 많이 봐서 여기 사람들이 이번 일에 얼마나 관심을 쓰는지 알고 있지 않소. 지주대표 정하는 것도 한정없이 끌 수도 없고 신고서 배부도 우리 좋게만 늦출 수도 없는 일이요. 섣부르게 했다간 큰 말썽이 일어날 때니까. 백종두는 하시모토의 콧대를 쥐어박는 기분으로 말했다. 아, 전라도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전라도 사람들이 얼마나 독하고 거친지도 잘 알고 있어. 가보년 난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도 지난 폭도들의 난동도 여기서 가장 심했다는 것도 잊지 않고 있어. 허나 그리 염려할 것은 없지 않겠소? 우리 대일본 제국의 헌병과 경찰력은 막강하게 염전해 있고 또 백면장님 같은 유능한 관리들이 일선에 배치돼 있지 않냔 말이오. 참 이번 일을 보시오. 그 농악놀이를 금지시킨 결과가 어떻소? 우리 면에서는 단 한 부락에서도 그 지시를 어긴 데가 없지 않소. 우리 면만 그렇겠소? 다른 면들도 다 마찬가지요. 전라도 평야지대 사람들을 그렇게 무서워할 건 없소. 하시모토는 오히려 반격을 하고 들었다. 백종두는 그만 피해 서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무서워하다니요. 일을 요령껏 눈치껏 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걔도 밥그릇을 뺏으면 물고 덤비더라고. 땅은 농민들의 밥그릇 아니냐 그 말이요. 그거야 그렇고 내가 백면장한테 한 가지 전해줄 이야기가 있어서 들렀어. 그게 먼고 하니 말이요. 강원도에서 일어난 일인데 일본 측량기사가 조선 사람들한테 맞아 죽었어. 그 사건이 어찌 됐는고 하니 측량기사가 산간지를 측량하여 국유지의 경계를 확정하려 하는데 그 불악 사람들이 몰려든 것이오. 측량기사가 고의로 측량을 틀리게 해서 자기네들 땅을 침범했다는 것이었어. 그런 식의 말썽이야. 측량을 하는 곳에서마다 흔히 일어나는 건 아니겠소? 조선 사람들은 미개해서 측량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적당히 경계를 표시해 농사를 짓고 살아오다가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경계가 바뀌게 되니까 그런 억지를 쓰고 덤비는 거란 말이요. 그거야 무식의 소치니까 더 말할 것이 없고, 그 측량 기사는 사람들한테 밀려 더 측량을 할 수 없게 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면장을 찾아갔어. 그래서 면장을 대동하고 다시 그 자리로 갔는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했어. 면장이라는 자가 책임지고 측량 기사를 보호하고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을 몰아냈어야 했는데, 면장이라는 자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사람들을 해산시키려 하다가 오히려 사람들이 난동을 부리게 만들고 말았소. 그 사람들이 난동을 부리며 덤벼들어 측량기사를 때려 죽인 것이요. 그런데 기막힌 것은 일본 측량기사가 맞아 죽어가고 있는 사이에 조센징 맨장놈은 도망을 갔단 말이오. 이게 도대체 있을 수가 있는 일이오.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시오? 하시모토는 재물에 흥분해 있었다. 백종두는 마치 자신을 공박하는 것 같아 입장이 거북하고 기분이 언짢았다. 거기엔 주재소가 없었던가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백종두는 측량기사의 신변보호 책임은 경찰이나 헌병대에 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다. 주재소에서 살인자 70여 명을 체포했다는 거요. 하시모토는 불쑥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야 백종두의 말뜻을 알아들었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담배를 빼들었다. 잘 됐군요. 그런 못된 인종들은 다 사형을 시켜버려야 해요. 이번 사업의 천병인 측량기사를 죽인 건 바로 총독부를 능멸하는 소행이 아니냔 말이요. 백종두는 하시모토보다 더 환한 기색으로 언성을 높였다. 이런 경우에 보신책쯤은 이미 몸에 익을 대로 익어 있었던 것이다. 맞소. 그런 놈들을 일벌백계 하지 않고서는 이번 사업을 계획대로 성취시킬 수가 없소. 그렇고 말고요. 이번 사업이야말로 총독부의 100년 대계가 걸린 문제 아닌가요? 어쨌거나 우리 죽산면에서는 그런 불미한 사건이 절대 일어나지 않고 우리 뜻대로 일이 잘 추진될 것이니 아무 걱정 말고 안심하세요. 하시모토는 비맞추기에 바쁜 백종두의 장담을 귓가로 흘리고 있었다. 백종두가 그런 장담을 하지 않을 수 없게 긴장시킨 것으로 자신의 목적은 달성한 셈이었던 것이다. 알고 있소. 백면장이 거기 면장이었다면 그런 불상사가 어디 일어났겠소? 하시모토는 슬쩍 사탕발림을 하고는 헌데 본토로 건너간 아들은 치료가 잘 되고 있나요? 자식과 가문의 문제에는 거의 맹목적으로 집착하는 조선 사람들의 생리를 잘 아는 터라 그는 일부러 백종두 아들의 안부를 물어 친밀감을 드러냈다. 아, 예. 염려 덕분에 치료가 잘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백종두는 고개를 두세 번 까딱거리는 일본식 인사를 하며 고마움을 나타냈다. 그러나 속은 또 뜨끔해져 있었다. 하시모토와의 사이에서 아들놈 이야기만 나오면 지레 겁이 나는 것이었다. 문이 콩콩콩 울렸다. 그건 사환 아이의 소리였다. 토지조사국의 단학가는 똑똑똑이었고 주재소 주임은 탕탕탕이었다. 그러고 보면 쿵쿵쿵 두들겨대는 하시모토가 제일 조심성 없고 시건방진 것이었다. 오늘 면담할 후보자인 모양이요. 얼굴을 냉정하고 엄하게 바꾸며 백종두가 일어났다. 아, 난 그만 가보겠소. 하시모토도 따라 일어섰다. 또 문이 조심스럽게 콩콩콩 울렸다. 그려 들어오니라. 묵직하고 느릿한 백종두의 목소리였다. 문이 열리면서 한 남자가 들어섰다.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던 하시모토와 그 남자가 눈이 마주쳤다. 하시모토의 눈이 날카롭게 빛나면서 얼굴에는 적대감이 드러났다. 그 남자 역시 마땅찮다는 듯 갓전을 잡으며 얼굴을 틀었다. 그 남자가 김찬봉인 것을 알아본 순간 백종두는 당황하고 난처해졌다.
부르지도 않고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사람인데 자칫 하시모토가 오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아니 김찬봉 아니시오. 연락 취한 일이 없는디 어쩐 일이다요? 백정도는 오해를 막으려고 서둘러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해놓고 보니 그건 조선말이었다. 그 말을 알아들을 리 없는 하시모토는 벌써 문 밖으로 나가고 있었다. 그렇다고 그 말을 일본말로 바꿔 다시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하시모토는 오래전부터 김찬봉을 미워했다. 김찬봉이 누구보다도 땅 욕심이 큰 까닭이었다. 하시모토는 땅을 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사들이려고만 하는 김찬봉을 자신의 일을 방해하는 적으로 간주했던 것이다. 흥! 불청객이라 앉으란 말도 안 오기요? 김찬봉은 두루마기 자락을 내치며 눈꼬리를 세웠다. 반말을 내던져야 하는 아전 출신에게 존대를 쓰는 것부터 그의 심사는 꼬이고 있었다. 아니구만요. 일로 앉으시오. 백종두는 상대방의 양반 행투를 눈아래로 깔아보며 의자를 손짓했다. 제 아무리 양반이라고 해보았자 면장씨를 찾아오지 않을 수가 없고 양반에게 존댓말을 받고 있는 자신은 역시 과거 급제보다 더 높은 출세를 한 셈이었다. 나 면장원 뒤 따질 것이 있어서 왔소. 김찬봉은 큼직한 체구를 의자에 부리며 호령조의 목소리로 말했다. 따지자니 무슨 일인디요? 백종두는 님자가 빠진 면장 소리가 영 듣기 싫은데다 따질 것이 있다는 호령조의 말투가 더 기분을 상하게 해 자신도 시비투로 맞섰다. 우리 동네 지주대표로 이상건이를 뽑았다는디 그것이 무슨 경우에 없는 짓이오? 대표 자격이 도대체 뭐시오? 백종두는 씁쓸하게 울었다. 이미 그 말이 나올 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예, 대표 자국이 무엇인지 대라 그것인갑는디 관청이 하는 일을 사사로이 발설하는 것이야 법에 어긋나는 일이요. 하고 이상건이란 양반이 지주 대표로 뽑혔다는 것도 잘못한 것인디요. 백종두는 관청을 방패 삼고 면장이란 직책을 창으로 삼아 거부와 사실 부정을 동시에 벌였다. 그의 번들거리는 눈은 차가웠고 군살 없는 얼굴에는 거만이 끈적거리고 있었다. 뭐시여? 사사로이 발설을 못혀? 그러고 이 귀로 똑똑하니 들었는디도 잘못 알았다는 것은 또 무슨 소리여이? 양반 대접을 전혀 못 받게 된 김찬봉의 입에서는 존대가 사라지고 없었다. 그는 혀끝에 걸린 이노마를 가까스로 참아내고 있었다. 그리 소리 지르지 마시오. 여그는 공무를 수행하는 관공성께. 백종두는 말끝을 조심하라는 말을 이렇게 하며 상대방을 위압하고는 아직 대표를 정하지는 않았고 후보를 열어놓고 심사를 하는 중인 게 누가 대표가 될런지는 더 두고 봐야겠구만요. 그는 관리다운 책임 회피를 세련되게 하면서 상대방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다. 아니 그런디 어디서 이상건이는 지가 대표가 되었다고 하는고? 김찬봉은 어리둥절해했다. 그는 대표가 되고 싶은 욕심으로 백종두가 판 함정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것이야 그 양반이 대표가 되고자 합은 마음에 그리 말할 수도 있겠지요. 백종두는 웃음까지 지으며 상대를 유인하고 있었다. 글먼 참말로 안직 안 정해졌소? 김찬봉은 정색을 하며 함정으로 더 빠져들고 있었다. 하모니요 누구 앞이라고 거짓말을 하겠는 게라. 이상건 양반이나 김창봉 어른이나 다 후보로 올라있구먼요. 백종두는 상대방을 자기가 노리고 있는 데까지 완전히 끌어들이기 위해 김찬봉 어른이라고 깍듯이 호칭했다. 어허 그러면 나가 그 위인한테 속은 것 아니라고?
그런지도 모르고 이거 면장원 티는 실수가 되었소. 김찬봉은 멋쩍고 어색하게 웃으며 사과를 했다. 백종두는 마침내 자기 목적이 이루어진 것에 통쾌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 다음에 김찬봉이 어떻게 나올지는 보나마나 뻔했던 것이다. 아니구만요. 그것이 어디 실수간디요. 그런 말을 함부로 헌 사람이 잘못한 것이제라. 백종두는 상대방이 맘 놓고 덤빌 수 있는 자리를 깔아주고 있었다. 그리 알아주니 고맙소. 근디 백면장 일이 그런 게 그것이 말이오. 앉음새를 고치며 다가앉 듯하는 김찬봉의 어조는 착 낮아지며 끈적거렸다. 예, 허실 말씀 편히 허시시오. 여기서 하는 말이야 다 고문인 게 밀봉되는구만이라. 백종두는 돗자리에 방석까지 깔아주고 있었다. 나 그려서 살짝 하는 말인디 이상건이 하고 나하고 누가 더 낫소? 재산으로 보나 나이로 보나 족보로 보나 그 사람을 나하고 비길 수나 있소? 이것이야 나가 말을 안 해도 백면장이 더 잘할 것인디 어찌 생각하시오? 마침내 나올 말이 나온 것이었다. 백종두는 속으로 칼칼칼 웃어댔다. 그려 재산도 나이도 네가 더 많지. 아니요 욕심거정도 네가 더 많고 말고. 근데 족보야 네가 어디 당하겠냐? 안동김씨가 양박이기는 허다마는 어찌 그럼 전주이씨 앞이서 턱조가리를 들 것이냐. 아, 야 양반 아서라. 권세고 돈 앞이서 느그더리 대체 무엇이냐? 양반 채통 당치도 않은 소리 허지도 말어라. 아, 그것이야 그렇구만요. 대표와 이것저것이 다 출중해야 한 게 우리도 신중하니 심사를 하고 있구만요. 그거 심사고 뭐시고 할 것 있겠소? 김찬봉은 은밀한 웃음을 지어 보이며 귓속말을 하듯 했다. 예, 찬봉 어런뜻 잘 알겠구만요. 근데 미리 소문이 나불면 될 일도 안 되는디요. 그것이야 걱정할 것 없어. 이상건이를 생각해서도 입 딱 봉하고 있을 것인게. 백종두는 마침내 무릎을 쳤다. 이렇게 되면 김찬봉을 무덤에 묻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하시모토가 바라는 대로 김찬봉을 완전하게 따돌릴 수 있게 된 것이었다. 그리 알고 얼른 가시는 것이 좋겠소. 누가 오기로 돼 있은게요. 알겠소. 면장만 믿고 있겠소. 김찬봉은 두루마기 자락으로 바람을 일으키며 후적후적 밖으로 나가고 있었다. 백종두는 그 뒷모습에 경멸을 보내고 있었다. 그건 양반이란 사람들 모두에게 보내는 경멸이기도 했다. 이번 지주 대표를 정하면서 그 경멸과 멸시는 더욱 커졌던 것이다. 자기네들 재산을 지키기 위해 서로 대표가 되려고 다투거나 아부를 했지 거절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부자치고 극락갈 놈 하나도 없다는 말은 역시 맞는 말이었다. 부자 소리 듣는 양반치고 양반 같은 양반은 하나도 없는 건 자명한 이치였다.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농사일을 하는 것도 아니면서 부자로 떵떵거리자면 힘없는 사람들을 못할 일이나 시키고 뒷구멍으로 못된 짓이나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쿨인 양반들에 비하면 오히려 자신이 더 양반이다 싶었다. 그러나 내놓고 큰 소리를 칠 수는 없었다. 양반 중에는 재물에 눈 돌리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진짜 배기 양반들도 없지 않았던 것이다. 다시 사무실이 콩콩콩 울렸다. 멋이냐 들어오니라. 백종두는 일부러 가다듬은 목청을 길게 뽑았다. 동원을 울리는 사또의 호령과 흡사한 그 가성은 언뜻 들으면 문 두들기는 사완아이에게 하는 소리 같았다. 그러나 백종두의 내심은 사완아이의 안내를 받고 있는 양반들에게 던지는 호령이었다.
최근 들어 그 호령을 많이 외치게 된 그는 비로소 면장 자리에 오른 진짜 맛을 마음껏 즐기고 있었다. 아랫배에 힘을 주고 숨을 들이켰다가 그 호령을 터뜨리게 되면 가슴이 후련해지는가 하면 뿌리끝이 찌릿찌릿해지는 쾌감까지 느꼈다. 그리고 지난날 사또 앞에 그저 읍하느라고 움츠러들었던 어깨가 절로 펴지는 것 같은 기분도 맛볼 수 있었다. 면장님, 밤새 무고 평안 허신지요. 엷은 옥색 비단 두루마기에 젖넓은 갓을 받쳐 쓴 사람이 얼굴이 안 보이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그 공손함에 아주 기분이 좋아진 백종두는 의자에서 일어나며 상대방이 누군지 궁금해했다. 예, 염려지덕에 어서 오시지요. 백종두는 무고평안의 염려지덕으로 문자의 격을 맞추며 상대를 아는 척 해두었다. 면장님, 불시 내 방이라 공무 집행에 아니구만요. 여그 자정허시지요. 상대방이 안종인인 것을 뒤늦게 확인하며 백종두는 친절하게 자리를 권했다. 백종두는 어제 그를 면담해 본 결과 어느 정도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던 것이다. 안종인은 뼈대 가늘게 생긴 대로 심약한 위인인데다가 나이까지 많아서 땅에 대한 새 욕심을 부릴 것 같지는 않았던 것이다. 저 소생이 이리 불신의 방에 무례를 범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어저께 밤에 심야 삼경토록 생각해보니 낮에 면장님이 하신 말씀이 대우 각성이 되덜 않겠는가요. 손을 모아잡은 안종이는 수쩍은 수염이 희끗거리는 얼굴에 겸손인지 비굴인지 모를 웃음을 피워내고 있었다. 공무가 다망하니 용무만 잘라 말씀하는 것이 좋겠구만요. 백종두는 내키지 않는 문자로 말을 꾸미며 상대방의 말을 가로막았다. 양반 티내느라고 문자를 써대는 것도 비위에 거슬렀고 왜 찾아온 것인지 속셈이 빠는데 천자문을 읽어내리듯 질질 이어질 그 말을 언제까지 들어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아, 니에 그리하면 거두 절미하고 용무만 말씀드리겠구만요. 저 그러니께로 뭐시냐 소생이 불민허나 지주 대표의 중임을 맡겨주시면 면장님 의중대로 일을 잘 해내겠다 그것이구만요. 글쎄요, 요분 일이 중대산디 잘못하면 여그저그 관에 큰 미움 살 것인디요. 백종두는 겁주듯 협박하듯 말하며 안종인을 빤히 쳐다보았다. 자식들 생각해서도 그리 돼서는 안 되겠지요. 나는 내 것 말고는 딴 욕심이 없은 게 그런 일 안 일어날 것이오. 안종인의 말은 결혼하기까지 했다.